시작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이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한 강의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3차 온라인 컨셉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풍 말삭으로 인해서 피해는 없으신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 저희 강원도도 그렇고 몇 개 지역에서는 지금 홍수 피해나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이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또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셉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 회의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유튜브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번은 유튜브 기술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스킬업 주제로 저희 이종호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이종호 강사님께서는요, 우성대학교 테크노미디어 융합학부 겸임 교수 및 현 파티제이 미디어 대표님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들을 게 어도비 관련된 부분과 텍스트 애니메이션, 쉐이프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댓글창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 강사님께서 댓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공지사항으로 마지막에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사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강사입니다. 저희 댓글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정호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이 한 4분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부분들은 이제 복습 차원으로도 아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몇 가지 선정을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작업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는지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잘 들리세요, 혹시? 네, 이게 아마 지금 저희 방송이 한 2초, 길게는 7초 정도 딜레이가 있을 텐데, 곰믹스, 파이널 컷 프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밴믹스, 네. 프리미어 프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시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그 어도비 계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프리미어 프로하고 애프터 이펙트의 한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지금 PC에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프로그램을 열고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뭐 강의는 녹화가 되고 나중에도 또 보실 수 있으시니까 저거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이후라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프리미어 쓰시는 분들은 조금 기능을 다양하게 잘 쓰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잘 쓰시는 걸로. 근데 물론 지금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처음부터 제가 알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지금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요. 오늘 일단 프리미어에서는 색 보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난해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색 보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쉐이프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법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천천히 오늘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좀 실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시다가도 혹은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도 조금 제가 빠르거나 혹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글을 남기셔갖고 제가 진행하는 부분에 좀 멈춰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궁금증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궁금한 부분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색 보정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영상을 작업하시다 보면 내가 자막을 올리거나 어떤 그 이미지 작업을 좀 할 때 색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이렇게 조금 난감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색 조합을 조금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네, 색 조합을 좀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어도비 칼라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건 어도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네,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버전을 어떤 버전들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좀 쓰시죠? 예, 포토샵하고 일러스트에는 이 기능 자체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이 기능을 열어놓으면 좀 무거워져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 들어와셔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이 사이트를 사용할 때는 굳이 로그인을 안 하셔도, 예, 로그인을 안 하시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무방한데,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내가 조합을 해놓은 이 색을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용이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보시고, 지금 이 어도비 칼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 위에 어떤 색의 혹은 어떤 디자인의 조합으로, 어떤 색 조합으로 자막을 올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약간 참고적으로 좀 이렇게 팁을 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생성이라는 곳에서는 내가 색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 이 탐색이라는 곳에서는 이전의 유저들이나 어도비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색 조합을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5가지 패턴을 확인을 해서 이 중에 하나씩 골라서 쓰는 그런 형태의 색 조합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렌드는 지금 현재 좀 트렌드가 되어 있는 형태의 색깔이나 혹은 사진 이런 것들, 예를 들면요, 잠깐만요, 뜨는데 오래 걸리네요. 자, 요즘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사진들이 좀 유행을 한다, 이런 색감들이 유행을 한다 그러면 이 색감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에서 쓰고 있는 색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나는 이런 패턴들이 좋겠다, 이런 패턴이 좋겠다 할 경우에 이렇게 패턴에 맞춰서 색을 조합해서 쓸 수가 있고요. 생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내가 색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톤 앤 매너를 좀 맞춰야 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과 비슷한 색깔의 자막이나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 이렇게 유사색들의 조합을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어느 정도 패턴을 잡아주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보색 관계라고 하죠. 눈에 더 확 띄게끔 작업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색 관계, 이런 식의 보색 관계의 그런 색깔 조합을 이쪽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어떤 색이 중점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내가 갖고 있는 영상에서 색을 추출해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영상에서. 그게 바로 이쪽에 있는 테마 추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진 한 장을 이 사진 위에 자막을 올린다거나 할 경우 그 사진과 유사한 색일 거냐 아니면 보색일 거냐, 이걸 선택해서 색 조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사진을 이쪽 파일 이쪽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오늘 찍어온 게 있어요. 하늘 사진을.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진을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이렇게, 그러면 그 사진에 있는 여러 가지 색들의 조합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여기에 이제 자막을 올린다고 하면 그냥 흰색 자막, 뭐 검은색 자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색깔, 청색, 조금 보다 진한 청색을 넣으면 약간 톤 앤 매너가 맞는 그런 자막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자막에 뭐 테두리는 이쪽 검은색을 쓴다든지, 안쪽에 있는 뭐 그림자는 조금 더 연한 파란색을 쓴다든지 하게끔 이렇게 색 조합을 추출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나 색 조합을 어떻게 해야 하지? 뭐 이렇게 조금 난감해할 경우, 그런 경우 좀 참고해서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색 보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으시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컬러 색 보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색 보정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은 색을 맞추는 일이겠죠? 예, 색을 맞추는 일. 그래서 내가 조금 예, 오늘 색 온도를 잘못 맞춰서 조금 차갑게 찍혔거나 아니면 조금 빨갛게, 그러니까 좀 저녁 무렵의 노을처럼 이렇게 원래 저녁은 아닌데 저녁처럼 찍혔거나 할 경우, 예, 그런 식의 어떤 컬러 보정을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컬러 보정과 더불어서 어떤 톤 앤 매너를 잡아주는, 뭐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매트릭스나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영화들의 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톤들을 잡아주는 것까지를 색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 컬렉션, 즉 전체적으로 정말 그 색에 맞게끔 잡아주는 걸 컬러 컬렉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은 여러분들이 톤 앤 매너, 조금 더 그 영상, 내가 의도한 바에 맞게끔 색을 잡아주는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색 보정이라고 하고요. 이따가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실제적으로 색 보정을 한번 다뤄볼 건데, 먼저 1차 컬렉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2차 컬렉션을 거쳐요. 예,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그레이딩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컬러 그레이딩 그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루미트리 컬러를 쓸 거예요. 근데 이 거의 모든 색 보정 툴들이 약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예, 많이 다르진 않아요. 사용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본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예, 다른 프로그램도 쓰실 수가 있으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좀 물어봐 주시고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루미트리 컬러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리미어 있으신 분들은 프리미어를 켜셔도 좋고요. 네, 프리미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영상을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프리미어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계신가요? 네, 조금 딜레이가 되죠? 네. 제가 쓸 지금 프리미어 프로의 버전은 2019 버전이에요. 2019 버전이고요. 2019 버전에 있는 루미트리 컬러를 써서 색 보정을 좀 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 지금 프리미어를 쓰셔서 프로그램을 좀 같이 따라해 보실 분들은 채팅창 맨 위에 보시면 2020 버전 쓰신 분들이 계시구나. 네, 채팅창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올려놨어요. 오늘 쓸 자료를. 네, 지금 보시는 지금 영상 자료 이런 자료를 채팅창 맨 위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아마 여러분들 색 보정하실 때 색 보정을 좀 써보셨던 분들은 색 온도를 맞추는데 거의 쓰셨을 테고, 아니면 커브를 써서 영상을 조금 또렷하게 만드는데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또렷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외에도 이 루미트리 컬러 내부에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보다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실 분들은 이번 강의를 좀 챙겨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프리미어를 이렇게 켜시고, 예, 제가 드린 데이터를 임포트 하시고요. 예, 먼저 혹시 지금 다운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여성분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영상이 있어요. 네, 이 영상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자체가 보시면 이쪽 벽이 아마도 흰색일 텐데 약간 노랗게 지금 변형이 되어 있죠. 예, 색 온도가 안 맞게 촬영이 되어 있는 영상이에요. 예, 색 온도가 안 맞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 온도를 맞추는 거가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벽이 흰색으로 보이게끔 색 온도를 좀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노랗게 보이니까
우리 루미트리 컬러를 잠깐 볼까요? 자, 루미트리 컬러를 여시면 처음에 이렇게 베이지 컬렉션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브, 컬러 휠, 그 다음에 HSL, 세컨더리, 그 다음에 비네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아마도 베이직하고 커브를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컬러 컬렉션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 순서대로 색 보정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베이직이나 크리에이티브, 커브에서 거의 다 본인이 아마 원하시는 색 보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거 외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색 영역대를 건드리는 그런 기능들이라 뭐 자세히는 여러분들 많이는 안 만지실 것 같고, 요 위에 있는 아마 3가지 정도로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색 보정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베이직 컬렉션을 한번 볼게요. 베이직 컬렉션에서 input LUT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룩업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LUT가 룩업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을 보통 핸드폰이나 혹은 그냥 일반 DSLR 카메라를 쓰실 경우는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조금 고급 기종의 카메라들을 쓰시면 로그 데이터라고 그래서 로그 형태의 데이터라고 그래서 그 로 데이터 파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 여기에 있는 룩업 테이블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특정한 어떤 그 그러니까 색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맞출 때, 그럴 때도 룩업 테이블을 쓰기도 합니다. 이 룩업 테이블은 그 카메라 제조 회사에서 보통은 제공을 하고요. 우리 프리미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룩업 테이블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이제 카메라 기종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만약에 여기 없는 것들은 그 카메라 회사, 소니면 소니 회사, 뭐 이런 데서 뭐 S로그 같은 S로그 3, S로그 2 이런 형태의 어떤 룩업 테이블을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룩업 테이블은 쓰진 않을 거예요. 특별히 로 데이터로 저희가 촬영한 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특정한 색으로 변형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 걸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바로 이렇게 색이 변하거든요. 근데 난 이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이 룩업 테이블을 쓰셔서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베이직 컬렉션에서는 1차적으로 그 색이 그 색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룩업 테이블을 쓰지 않고 밑에 있는 기능들을 써서 우선 색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벽이 흰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맞추는 방법은 내가 흰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여기 있는 스포이드를 가져가서 클릭해 주시면 오토 밸런스라고 해서 오토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벽이 흰색으로 바뀌었죠. 예, 흰색처럼 바뀌었죠. 예. 그리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잡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있는 템퍼러처, 색 온도를 조절을 해서 맞추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그래도 노란 것 같아요. 이쪽 벽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씩 한번 이동을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확확 움직이시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조절하실 때는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눈의 피로도도 좀 많아지고 그 색에 대한 뭔가 민감한 반응이 좀 적기 때문에 정확한 색 보정을 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는 걸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움직여서 색을 조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템퍼러처하고 그 다음에 틴트를 맞춰서, 틴트도 지금 조금 노란 계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뺄게요. 그래서 이렇게 색 온도를 전체적으로 맞춰서 흰색이 흰색답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톤인데 익스포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밝기를 조절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를 지금 이제 올리면 이렇게 점점점 밝아지고 뭐 내리면 이렇게 어두워질 건데, 자, 이렇게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장록 조작했다, 혹은 나 이 데이터를 좀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같은 영상을 편집을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노트북 하나만 갖고 하지만 여기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이 색 보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모니터마다 색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영상이라도 달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색이.
그래서 어제는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늘은 다른 PC 혹은 다른 어떤 모니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경우 어제랑 다른 색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어제랑 다른 밝기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무언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 우리 색 보정을 할 때는 보통 그 계측기라고 하는 그 스코프들을 다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데 우리 프리미어 루미트리에서도 루미트리 스코프라고 루미트리 스코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루미트리 스코프라는 패널이 있는데 패널을 오픈을 하시고요.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되게 계측기가 이렇게 떠요. 자, 이 중에 하나씩을 볼게요. 자, 루미트리 스코프 옆에 보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기 스패너가 있죠. 스패너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계측기들이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는 벡터 스코프하고 그다음에 RGB 퍼레이드, 그다음에 웨이브폼이에요. 웨이브폼인데 이 각각이 나타내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달라요. 처음에 이 벡터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채도라고 하는 색상의 어떤 그 색상의 농도를 나타내요. 채도.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아지면 채도가 좀 많은 거고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채도가 적은 흑백 영상 같은 그런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이 영상 자체가 칼라 톤은 거의 없죠. 예, 회색도 옷 자체도 그렇고 이쪽 벽도 그렇고 뒤에 있는 어두운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어떤 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이 채도가 분포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색이 조금 더 올라가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색이 어느 정도 지금 붉은기를 제가 많이 냈는데 이렇게 색이 올라가면 이렇게 채도의 게이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RGB 퍼레이드는 뭐냐면 각각 레드, 그린, 블루의 농도 차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색온도를 맞췄기 때문에 RGB 값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또 이렇게 빨갛게 된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쪽 계측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석양을 찍었어. 실제적으로 약간 붉은 느낌의 어떤 지금 그림을 찍었어요. 그런 경우는 빨간 게 올라간 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평준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알맞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석양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컷, 중간에 석양을 찍은 컷이 3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컷을 아침에 찍은 컷을 어쩔 수 없이 우겨 넣어야 돼요. 그럴 경우 그 아침에 찍은 컷은 약간 붉게 변화를 줘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 이렇게 계측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빨강의 농도를 이쯤까지 올려주면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시 돌려놓고요. 원래대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쪽 웨이브폼은 전체적인 어떤 밝기를 나타내요. 전체적인 밝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0부터 100이 있죠. 그래서 이쪽 0에서 30 구간을 약간 어두운 구간으로 보고요. 0에서 30 구간을 그 다음에 30에서 한 70 구간 이 구간을 저희가 미드톤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잘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는 그런 색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에서 100 구간은 약간 밝은 쪽 구간을 나타내요. 지금 영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 밝은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벽 외에는 그리 밝은 곳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래프 자체가 지금 밑으로 내려앉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밝기를 높인다고 하면 이 분포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계측기들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이 정도 농도로 일괄적으로 맞추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톤 조절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익스포저는 아까 밝기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계측기 상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60 이하 약간 어두운 형태의 그림이니까 얘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게끔 한번 밝기를 올려볼게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 계측기가 따라 올라가죠. 예, 계측기가 따라 올라가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밝기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지금 창가에 해가 들어오는 부분은 약간 노출이 오버가 돼요. 이런 경우. 그쵸? 근데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시면 뭐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노출 오버가 너무 신경이 쓰여.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더. 지금같이 이렇게 베이직 컬렉션의 경우에는 좀 크게 색 보정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하이라이트를 너무 밝게 해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뒤쪽에서 구간별로 또 색 보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일단 하이라이트를 너무 밝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색을 살짝 올려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89간대에서 머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콘트라스트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강약을 조절해요. 강약을. 그래서 얘를 올려주면 밝은 곳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곳은 좀 더 어두워져서 뚜렷해지는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내려주면 조금 더 흐릿한. 예, 그러니까 밝은 곳도 어두운 곳도 좀 경계가 좀 모호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대비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프상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계측키 웨이브폼의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전체적으로 이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벌어지는 모습. 이렇게요. 그렇죠. 위아래로 벌어지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밝기와 어둡기의 농도 조절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벌려놨는데 괜찮다 싶을 정도로 보시고 올리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너무 밑으로 처졌어요. 그런 경우 다시 위에 있는 익스포저로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가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으로 이쪽 밝은 부분으로 아래쪽 아이들을 끌고 올라와요.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쪽 아래에 있는 애들도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더 주는 형태의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는 반대로 어두운 쪽으로 끌어내리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섀도우 쪽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쪽 어두운 쪽을 중심으로 잡아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요. 자, 화이트하고 섀도우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보면 또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는 그런 기능이고요. 밑에 보면 또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어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하이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밝은 쪽으로 모든 아이들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이트는 밝은 쪽 부분만 위로 올라가요. 밝은 쪽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쪽 부분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화이트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블랙은 어두운 쪽 부분, 이쪽 아래쪽 부분만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다 혹은 밝게 하고 싶다 할 경우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섀도우하고 블랙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주시는데 지금 이쪽 창가에 들어오는 하이라이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를 조금만 낮춰볼게요. 화이트를 좀 낮추고 하이라이트도 조금 낮춰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그리고 제 눈에는 지금 컨트라스트가 대비가 좀 너무 저는 쨍한 화면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더 올려서 조금 농도를 더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어떤 밝기가 보정이 되고요. 원래 화면과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 FX라는 게 있죠. 이게 효과를 끄고 키는 역할을 하는 키인데 자, 원래 있던 영상과 지금 색 보정을 해서 밝기, 색온도, 즉 화이트 밸런스하고 밝기를 조정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키가 바로 세츄레이션인데 이 세츄레이션 자체가 지금 아까 말했던 이 벡터스코프를 보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색감은 없기 때문에 잘 표현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세츄레이션은 색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색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색감이 살아날 수가 있죠. 디테일하게 뒤쪽에 있는 약간 노란 부분, 요런 좀 복도에 있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살아나고 보시면 벡터스코프의 그 게이지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색의 농도를 조금 더 주면 좀 약간 생생한
느낌의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여기에 좀 다양한 색들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총천연색으로 조금 더 촌스러운 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세츄레이션은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톤과 어느 정도 색 조절을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영상에 알맞는 어느 정도 괜찮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보다 디테일하게 더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랑 이제 커브를 써서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데, 자, 크리에이티브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여러 가지 영상을 한 톤으로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컷이 지금 내가 3개가 있는데 색온도가 좀 다 달라, 혹은 뭐 채도나 이런 느낌들이 좀 달라. 그거를 아까 베이직에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통일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내가 좀 톤을, 그러니까 어떤 그 색감 톤이나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할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쓰실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색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자, 뉴 아이템을 선택하셔갖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레이어를 밑상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색 보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영상을 한 번에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색 보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크리에이티브 쪽은 제가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통해서 한번 색 보정을 해볼게요. 자, 1차적으로 베이직에서 색을 맞춘 영상에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올리고요. 이 레이어 톤에서 자, 우선 페이드 필름이라고 있는데 페이드 필름을 먼저 써볼게요. 페이드 필름은 뭐냐면 약간 좀 색이 뜬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역광을 이렇게 받으시면 여기 톤 자체가 좀 이렇게 뿌옇게 뜨는 영상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죠. 예,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뜨는 영상, 이렇게, 예, 약간 이렇게 뜨는 영상, 뭔가 이렇게 색감이 좀 이렇게 뜨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줄이시면 조금 더 또 또렷해지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샤프는 또렷한, 그러니까 포커스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나 혹은 포커스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 때 쓰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주면 좀 쨍한 영상을 더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좀 반대로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지금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영상이. 근데 뭐 이거는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는 좀 쨍한 영상을 좋아한다 그럴 경우는 뭐 샤프는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너무 많이 주면 사실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샤프는. 그래서 주실 땐 좀 적당하게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바이오런스는 여러분들 채도를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좀 흑백 형태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채도의 농도를 더 주는 그런 형태의 기능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세츄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채도 기능이 더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휠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있는 휠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섀도우 틴트하고 하이라이트 틴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영상을 0부터 100까지를 놓고 밝기를 이렇게 등분을 할 경우 아래에 있는 0부터 50까지에 있는 이 덩어리, 그 다음에 위에 50부터 100까지에 있는 이 덩어리를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쪽 덩어리를 여기 하이라이트 틴트로 조절을 하고, 아래쪽 덩어리를 이쪽 섀도우 틴트로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영상에서 봤을 때 밝은 쪽 구간, 그러니까 중간 미드톤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밝은 구간은 이쪽 하이라이트 틴트로 움직이고, 그리고 어두운 쪽 구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도 끝에 어두운 구간 있죠? 이쪽은 섀도우 틴트로 만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벽에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노랗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좀 노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흰색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색으로 만진다든지 할 때 이걸 쓰는 건데, 하이라이트 틴트에 있는 이쪽
지금 벽이 노라니까 약간 흰색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파란 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쪽 하이라이트 쪽이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으로 이렇게 더 움직이고요. 예. 너무 많이 움직였네요. 천천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두운 쪽 구간은 이쪽 섀도우 틴트로. 그래서 어두운 쪽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노란기를 빼는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을 나눠서 작업을 할 경우 어두운 곳과 밝은 쪽 구간들을 특정 구간을 나눠서 작업을 할 경우 이렇게 섀도우 틴트와 하이라이트 틴트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이 전체적으로 틴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는 조금 이렇게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쪽 구간과 어두운 쪽 구간의 농도 차를 여기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뭔가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작업을 하실 경우 이 크리에이티브를 쓰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덩어리를 우리 2개로 나눠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는 정말 조금 세세하게 좀 작업을 더 해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커브를 쓰시는데 여러분들 아마 근데 커브는 보통 이게 아니라 그냥 난 또렷한 영상을 만들 때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에 있는 구간을 나눠서 쓰는데 보통 여기 격자 무늬가 나와 있어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섀도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격자, 세 번째 격자까지가 중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이 위쪽 구간을 하이라이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을 하나씩 찍어주고요. 점을 하나씩 찍어주고 하이라이트 구간이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이쪽을 조금 낮춰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볼게요. 물론 점은 더 많이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 중간 구간은 조금 더 밝게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이쪽 어두운 구간이 약간 좀 뜨는 듯한 느낌이 나서 저도 어두운 구간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틴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쪽에. 베이직에서도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뺄게요. 자, 그래서 보다 더 이 구간들을 나눠서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까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해봤는데요. 다른 영상을 가지고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영상의 비포 애프터를 먼저 보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구간들이 조금 변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너무 어둡게 나와 있기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밝기 구간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상단에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밝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베이직에서 밝기를 조절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컨트라스트. 지금 어두운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두운 구간을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블랙 구간을 위로 올리고 섀도우 자체로 조금 당겨서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밝아 보여야 되니까 하이라이트도 조금 당겨서 올리고요. 화이트 구간도 너무 밝지 않게. 화이트 구간이나 하이라이트를 많이 올리면 지금 이쪽에 있는 밝기 부분이 너무 날아가서 이 물체에 대한 그 윤곽이 좀 사라지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과하게 올리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어두운 구간만 좀 보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그래서 섀도우 구간 조금 더 올리고 컨트라스트를 익스포저를 조금 더 올려서 밝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비를 좀 줘서 전체적으로 자, 원래 있던 영상과 지금 살짝
보정을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쪽 무대에 있는 객석 위쪽에 있는 것도 무엇이 있는지 좀 이렇게 보이게 됐죠. 제가 좀 빛 반사가 좀 심해서 지금 노트북이 그리고 지금 이게 서커스 공연이다 보니까 색채감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세츄레이션도 조금 더 살짝 올려볼게요. 근데 지금 어두운 구간이 조금 뜨는 형태가 돼버렸죠. 어두운 구간이 좀 뜨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어두운 구간에 이 뜨는 거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커브로 들어가도 되겠죠? 커브에 있는 어두운 영역대를 조금 낮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약간 그 블랙 구간에 어두운 구간에 있는 약간 하얗게 이게 약간 뜨는 듯한 느낌을 좀 잡아줄 수가 있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보정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지금 너무 빨갛게 된 영상인데 여러분들 촬영 제가 여러분들 사이트 몇몇 사이트를 잠깐 가서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다들 잘 만드세요. 다들 잘 만드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쪽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셨을 경우 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좀 실내에서는 약간 빨갛게 되는 형태도 많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어두운 바깥이라 약간 빨간 형태가 많은데 이것도 한번 색 보정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 톤이기 때문에 베이직에서 색 온도를 화이트 밸런스의 색 온도를 약간 푸른 쪽으로 당겨가면 되겠죠. 푸른 쪽으로 당겨가면 되겠죠. 이렇게 당겨가고 이쪽 틴트도 조금 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에 지금 이거는 너무도 잘못 촬영이 되어 있는 영상이라 파란색에 있는 정보값이 거의 없어요. 파란색 정보값이 보시면 RGB 퍼레드에 지금 파란색 지금 이 분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얘네들로 아무리 당겨도 지금 현재 파란색이 살아나지를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 자체에 파란색 정보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은 많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요. 자, 이런 경우 파란색을 조금 더 그래도 살려봐야 되겠다 하실 경우에는 우리 커브에 있는 RGB 커브를 더 쓰셔도 되는데 지금 어두운 영역대의 파란색만 지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이쪽 파란색 커브를 활용해서 이쪽 어두운 쪽 영역대를 조금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 그래프에 있는 파란색 영역이 조금은 살아나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쪽 파란색 정보들이 조금씩 살아나긴 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쪽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흰색이나 회색 톤일 것 같은데 이쪽 부분도 아직 노란색이 있으니까 이 노란 부분을 조금 더 죽여 볼게요. 그래서 이쪽은 RGB 커브상에서 위쪽 영역대를 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 위쪽에 있는 빨간 부분을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초록색 계열에 있는 부분에서도 위쪽 부분을 빼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도 약간 파란색이 좀 스며들죠. 그래프상에서 빨간색과 그러니까 RGB 퍼레이드에서 레드 계열과 그린 계열의 위쪽 부분을 조금 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색 보정을 했고요. 원본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기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영상 중에 다음 영상을 볼게요. 지금 이것도 약간 붉은 영상이니까 그 다음 영상을 볼게요. 자, 이 영상은 지금 도시 그림을 나타낸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좀 약간 좀 흐릿한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그 나무의 녹색기도 그렇게 좀 없고, 그래서 채도도 좀 높이고 전체적인 어떤 밝기나 이런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익스포저 톤을 조금 더 올리고요.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조금 잡아서 또렷하게 화면을 만들고, 하이라이트는 조금 내려볼게요. 이쪽 하늘이 너무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하얗게, 지금 하얗게만 나와 있으니까 얘를 너무 올리면 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좀 죽을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는 좀 내리고요. 그리고 섀도우는 조금 올려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조금만 더 밝혀볼게요. 밝게. 그리고 화이트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서 이쪽에 노출이 좀 오버되는 부분들을 좀 잡고요. 블랙도 조금 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에 어떤 좀 생동감을 더 주기 위해서 채도를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를 이렇게 올려서 할게요. 자, 원래 영상이 과하지 않게 이렇게 보정을 좀 했고요. 자, 이 샘플에서는 또 어떤 작업을 좀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특정 색, 지금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 특정 색을 어떤 다른 쪽 계열로 바꾸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녹색 계열의 녹색 계열에 있는 나무들을 조금 다른 쪽으로, 다른 쪽 계열의 색으로 바꿔보는 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작업은 어디서 하냐면,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 베이직이나 크리에이티브 커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색깔, 톤을 다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내가 좀 특정 색을 좀 내가 느낌에 맞게끔 좀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컨더리로 들어가셔갖고, 컬러 휠 있네요. 컬러 휠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쪽이 약간 어두운 계열의 어떤 그런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섀도우에 있는 녹색 계열 쪽을 약간 붉은 쪽으로, 그럼 전체적인 톤이 약간 붉은 쪽 느낌, 약간 보라 느낌이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섀도우 쪽 해주시고요. 미드톤은 역으로 반대로 이렇게 약간 녹색기를 더 살리도록. 하이라이트도 약간 지금 약간 노래졌으니까 얘도 약간 파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톤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춘 뒤에 이쪽 이제 나무 쪽을 다른 색으로 아예 바꾸는 작업을 좀 해볼 건데, 자, 우선 이 녹색 영역, 그러니까 이 녹색 부분을 추출을 해야 돼요. 녹색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녹색 부분, 특정 색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추출을 하고, 보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윤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녹색 부분을 추출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특정한 영역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색을. 그러면 나무 부분이 지금 약간 단풍 든 것처럼 이렇게 붉어지죠. 이렇게요. 그쵸? 지금 제가 좀 여러분들 거기 잘 보이시라고 좀 과하게 넣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녹색 영역대의 나무들이 약간 단풍 들듯이 이렇게 약간 빨갛게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SL 세컨더리는 여러분들이 특정 영역대의 색깔, 특정 색깔, 그러니까 딱 그 녹색의 어떤 그 한 구간이 아니라 녹색의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짙은 녹색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연한 녹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녹색의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 자체에 있는 녹색을 아예 다른 색깔, 다른 형태의 색깔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쪽 세컨더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확장돼서 영역을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아니면 약간 붉은 게 아니라 약간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나무를 바꿀 수도 있고요. 붉은색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 날씨였는데 녹색 나무들 여름 날씨였는데 지금 이제 약간 가을 분위기로 이렇게 단풍나무처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 보정을 좀 했는데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스킬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몰라서 이걸 좀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 이론부터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는데 일단은 기능적인 부분들로만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우리 색보정 구간에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갖고 와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영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보정을 하면 보다 조금 더 색 보정에 키플레임을 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루미트리 패널 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색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루미트리 패널 자체에서는. 자, 보시면 이렇게 루미트리 패널에서는 색 보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루미트리 패널 자체에 있는 색 보정이 이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밑에. 그렇죠?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오죠. 같이. 자, 이펙트 컨트롤에 여기에 있는 토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에 시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키플레임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키플레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어느 구간은 빨갛게 됐다가 아마 그걸 해보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녹색 나무가 빨갛게 변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좀 해보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토글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키플레임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두운 영상이 밝아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빨갛던 영상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패널에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이쪽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또?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영상 중에서 몇 가지 영상을 좀 갖고 와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꿨으면 더 뭐라고 그래야 되지? 튀지 않는 영상. 보시면 지금 2분의 영상 같은 경우 참 잘 만드셨는데 보시면 이렇게 바깥에 이 밖에서 찍은 부분하고 이렇게 안에서 찍은 부분이 좀 색감 차이가 있어요. 여긴 좀 노랗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색 보정을 해서 조금 더 보정을 해주면 튀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색감의 형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까처럼 베이직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흰색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쪽 메뉴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착 찍어주면 조금 더 원래 색에 가깝게 이렇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죠. 기왕이면 여러분들 프리미어 쓰시는 분들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도 이런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는 기능들은 다들 이제 갖고 있어요. 웬만한 툴들은. 그리고
그리고 제일 좋은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오토로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키 한번 찍어주는데 그리 오래 시간 걸리지 않으시니까 기왕이면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가 톤이 조금 틀리다, 색감이 좀 틀리다 하시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쭉 찍어주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 약간 지금 약간 노랗고 약간 뭐 분홍기라고 해야 되나요? 보라기가 좀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마 마스크가 흰색이겠죠? 이렇게 찍어주시면 보다 원래 색에 가깝게 돌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연 경광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편집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의 경우에는 물론 이 푸른 부분들을, 그러니까 녹색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 뭐 바다를 조금 더 청명하게 뭐 좀 더 파랗게 만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뭐 색온도를 조절해도 좋지만 이렇게 새추레이션 잠깐 올려주시고 전체적으로 새추레이션 올려주시고 컵으로 RGB 컵으로 밝은 구간과 어두운 구간의 대비를 조금만 이렇게 주시면 원래 갖고 있는 색감보다 더 좀 쨍하고 뭔가 좀 더 생동감 있는 영상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원래 거보다 그쵸? 조금 더 파란 게 좀 더 생동감 있게 파란색으로 변했죠?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음식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 뭔가 농도가 좀 이렇게 탁하면 사실 그 실제로 본 거는 되게 먹음직스러웠는데 영상으로는 되게 조금 더 그 감이 좀 이렇게 잘 안 표현될 수가 있어요. 표현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새추레이션과 RGB 커브 정도만 쓰셔도 이렇게 새추레이션하고 살짝 새추레이션 올려주고요. 새추레이션 올려주시고 RGB 커브로 아까처럼 이렇게 위쪽 영역과 아래쪽 영역에 대비를 주는데 약간 S자 곡선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만 살짝 주셔도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음식이 조금 탁했는데 약간 좀 생생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요 정도만 보정을 하셔도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오토로 그리고 뭔가 좀 생생함을 더 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정을 해서 쓰셔도 지금 하시는 작업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팁으로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색 보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기능들 우리 루미트리 오늘 제가 루미트리의 기능을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루미트리의 기능은 제가 다 드릴 것 같고요. 프리미어를 안 쓰다 보니 어렵다고요? 혹시 제가 나중에 이메일을 드릴 테니까 프리미어 혹시 배우시고 싶으시거나 프리미어 지금 기초적으로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뭐 팁 같은 거나 필요하신 부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금 프리미어 쓰시는 분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쓰신다고 그러셨죠? 조이스턴님. 네. 보통 지금 프리미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 뭐 뱁스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곰믹스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곰믹스가 간단하고 편하긴 한데 프리미어를 한번 쓰시면은 그 다양한 기능 때문에 프리미어가 또 배우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초적으로 좀 필요하신 부분들은 제가 기초 뭐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나중에 글씨나 모양 모션을 지금 혹시 제가 시간이 좀 더 되나요? 네. 괜찮아요? 혹시 지금 애프터 이펙트 쓰시는 분 계시나요?
애프터 이펙트 쓰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애프터 이펙트로 그 텍스트랑 쉐이프 애니메이션을 좀 쓰다가 안 써요. 네, 많이 무겁죠. 예. 그래도 쓰시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들 그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잠깐 뭐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래서 뭐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마음이 좀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로 텍스트랑 그다음에 쉐이프 애니메이션 하는 거를 좀 그냥 시범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기초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기초 강의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 느끼시면 보다 이제 의욕적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애프터 이펙트를 좀 간단하게 그럼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쉐이프 애니메이션은 이런 거예요. 약간 이렇게 불꽃 모양 터지듯이 불꽃놀이 하는 느낌의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프로그램들은 편집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근본적으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접근하기가 이렇게 열어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거고 뭔가 연락이요? 제가 연락처를 채팅창으로 남겨드릴게요. 제 이메일 주소를요. 이메일 주소를 채팅창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애프터 이펙트는 여러분들 포토샵은 쓰시죠? 웬만한 분들은 그래도 포토샵은 조금씩은 하실 줄 아실 거예요. 포토샵은 쓰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죠. 층층층 이렇게 해갖고 레이어를 하나씩 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레이어에 타임라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거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포토샵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저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시간의 개념이 더해져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애프터 이펙트는 포토샵 쓰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거기에 이제 모션을 줘야 되고 여러분들 프리미어나 기타 다른 데서 자막이나 이런 거는 키플레임 줘서 모션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얘도 키플레임 줘서 모션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특수 효과들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부분인데 그 특수 효과들이 들어가는 기능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익히는 데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 좀 지쳐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쉐이프 애니메이션만 해도 제가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프리미어나 다른 기타 프로그램에서도 원을 만들든 뭐 자막을 만들든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뭐 위에서 아래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항상 포지션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쵸? 트랜스폼에서 포지션 이렇게 들어가서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움직이게끔 키플레임 잡아서 움직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개념만 갖고 계시면 사실 애프터 이펙트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데가 어려운 거지 프로그램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접근하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요걸 먼저 한번 우리 요 쉐이프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프리미어처럼 똑같이 먼저 시퀀스를 만드는데 이름만 달라요. 시퀀스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그걸 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는 에디팅 프로그램이고 얘는 합성 프로그램, 특수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레이어 개념이 있듯이 얘는 그 시퀀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컴포지션을 만들어요. 근데 시퀀스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뉴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요. 자, 컴포지션 내부에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우리 프리미어나 기타 다른 에디팅 툴에서는 다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을 여러분들이 레이어라고 부르면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 거예요.
이 구간.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를 층층이 쌓아서 각각의 레이어에 모션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보시면 포지션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키플레임 잡아서 움직이시잖아요. 그 구간을 바로 여기에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쉐이프 애니메이션 할 건데 우선 쉐이프 1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위에 보면 쉐이프 툴이 있어요. 쉐이프 툴에서 일립스 툴로 1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와 동일하게 원을 만들 경우 이렇게 정원이라고 그러죠. 정원을 만들 경우 Shift를 눌러서 하나 만들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앵커 포인트예요. 앵커 포인트. 여러분들 프리미어에서는 이 앵커 포인트를 조작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앵커 포인트 하는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항시 앵커 포인트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쉐이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앵커 포인트가 딴 데가 있죠. 이 쉐이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우선 이 쉐이프 안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펜 비하인드 툴로 옮기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과정만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안쪽으로 옮겨주고요. 네. 자, 보통 여러분들 얘를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옮길 경우에는 이 트랜스폼에 보면 자, 이쪽 레이어에 트랜스폼이 바로 직접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있어요. 물론 얘의 이펙트 컨트롤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근데 지금 이펙트 컨트롤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죠. 얘를 실제적으로 조작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쪽에는 특수효과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게 조금씩 달라요. 이펙트 컨트롤하고는. 얘는 레이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값과 뭐 스케일, 로테이션을 돌려서 얘의 어떤 그 모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쉐이프 레이어 안에 메뉴가 또 하나 있어요. 일립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컨텐츠라는 메뉴 안에 일립스라고 있고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일립스, 패스, 스트로크, 필, 그 다음에 트랜스폼이 또 있어요. 이 안에. 원래 바깥에 있는 트랜스폼 말고 안에 있는 트랜스폼도 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뭐 로테이션, 포지션 이렇게 다 정해줄 수 있고요. 이 트랜스폼하고 이 트랜스폼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트랜스폼은 이 쉐이프 레이어 자체고요. 이 트랜스폼은 그냥 이 일립스. 무슨 뜻이냐면 이 쉐이프 레이어 안에 일립스 외에 또 렉탱글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삼각형도 들어갈 수 있고 별 모양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쉐이프 레이어 안에 다양한 도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 전체 쉐이프의 트랜스폼으로 움직이고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원 하나만 움직일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스폼 일립스에 있는 트랜스폼으로 움직입니다. 자, 설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자면 좀 많아지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 일립스 패스를 열어서 포지션을 제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게끔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자, 선택 툴로 원을 가운데다 놓고요. 그래서 포지션에 자, 토글을 클릭해서 키플레임을 생성하고요. 시간을 조금 주고 위로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프리미어 다르게 얘는 이 일립스 안에 어떤 애니메이터를 더 추가할 수가 있는데 상세한 설명은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해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상단에 add라는 키가 있죠. 이 add라는 키에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터 옵션을 여기다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피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리피터. 그러면 이 원을 하나만 만들었지만 여러 개가 복사해서 옆에 이렇게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피터의 개수를 늘리면 리피터의 개수가 지금은 3개라 카피 개수가 3개로 나와 있는데 얘를 뭐 12개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원이 12개로 카피가 돼서 늘어져요. 자, 그리고 이 리피터 안에 보면 또 트랜스폼이 있는데 이 트랜스폼은 리피터에 대한 트랜스폼인 거예요. 리피터에 대한 트랜스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포지션으로 100, 00 나와 있는데 이 100이 뭐냐면 이 리피터가 카피돼서 늘어지는 이 사이의 간격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간격을 100에서 0으로 조절을 해서 한 곳에 모이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개가 늘어졌던 게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자, 이거를 리피터 안에서 로테이션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로테이션은 이 리피터의 배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로테이션은. 그래서 제가 30도만 로테이션을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배열이 로테이션 30도를 주기로, 30도 각도 30도를 주기로 이렇게 늘어진 모습으로 변형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약간 이렇게 퍼지는 듯한, 불꽃이 퍼지는 듯한 느낌을 하나 만들었죠. 예. 자, 그러면서 이게 불꽃이 사라져야 되니까 오퍼서티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트랜스폼에 있는 오퍼서티를 조절을 할게요. 그래서 오퍼서티의 키플레임을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라져야 되니까 마지막 구간에서 오퍼서티 제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사라지는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불꽃이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러 개의 불꽃을 만들어 놓을게요. 복사하는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도 있는데 여기서는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D로 해서 복제를 할 건데 그냥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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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해서 지금 제가 5개를 복사를 해서 4개를 복사해서 5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를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간격을 벌려 놓을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레이어, 세 번째 있는 레이어, 네 번째 이 레이어의 모양이 똑같아서 지금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 레이어의 모양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아까처럼 컨텐츠에 들어가서 일립스 패스는 모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모양에 있는 사이즈 변화를 줘서 약간 이렇게 다른 모양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일립스 패스 들어가서 얘도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얘는 색을 이 필에 들어가서 색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된 불꽃의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레이어 자체에 있는 속성들을 만져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를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소스, 여러분들 많이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시더라도 약간씩 변형을 좀 할 줄 알면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레이어를 보고 여기는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이해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분석 능력만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보다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사이트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 공부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자, 여기 비디오 코파일럿이라는 이쪽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얘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이트긴 한데 이쪽 블로그나 튜토리얼을 가시면은 조금 특정한 기술, 특정한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 수 있게끔 얘네들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어떤 플러그인의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이쪽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플러그인들 이 튜토리얼에 가시면은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소개하고 또 이 영상을 만든 그 프로젝트 파일도 같이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만들겠구나라고 분석이 되신 분들은 그걸 더 뭔가 이제 보다 내 것처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이트니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거 세이버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광선검 만들 때 쓸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거든요. 이거 근데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광선검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뭐 번개나 이런 것도 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무료예요. 쉐이버 플러그인은 무료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 이거 보고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아마 요것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물론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을 어느 정도 아신다면 직접 만들어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직접 만들어 쓰면 힘들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유료지만 이렇게 프리셋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리 비싼 곳은 아니에요. 하나당 뭐 많게는 5만 원, 뭐 어떤 거는 10,000 원,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프리미어에 관련된 프리셋들도 팔고 있고 애프터 이펙트에 관련된 프리셋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또 이 프리셋들이 판매도 판매지만 다양하게 만들어진 어떤 영상들의 체험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만드실 때 아이디어도 얻으실 겸 이쪽 사이트도 자주 들어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국내에서 만들어진 영상들이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유행하는 어떤 그런 효과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요즘 이런 부분들이 유행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동향 정도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쪽 사이트도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기초부터 이렇게 좀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너무 두서없이 이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제가 그냥 느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더 이거보다 디테일하거나 혹은 다른 거 뭐 프리미어도 괜찮고 애프터 이펙트도 괜찮고 혹시 지금 쓰시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괜찮아요. 뭐 파이널 컷도 괜찮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메일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그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가용한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좀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지금 급하게 혹시 저한테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나요? CG피어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불법 공유를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아니고 이 사이트에는 지금 현재 최신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영상적인 플러그인, 그 다음에 어떤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최신의 것들을 좀 이렇게 정보를 많이 올려놔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포럼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뭐 의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물론 영어 사이트라서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쪽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최신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좀 여기서 많이 얻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창이 열려져 있는데 얘가 가입을 받는 그런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입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이트 자체를 아예 폐쇄해 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고 가입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가입을 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포럼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니까 영상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어떤 이펙트나 CG, 기타 어떤 이런 이미지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정보를 한번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그럼 메일로 주시고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네요. 네,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강의해주신 이정호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댓글로 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하나 더 있으시면 받아서 좀 질의응답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게 몇 초다 보니까 네, 강사님께 질문이 보도기는 전체적인 질문인데요. 요즘 뒷광고 관련해서요. 저희도 지원받고 있는 영상을 작업하고 있잖아요. 제작 지원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제작할 때 저희 강원도 로고를 노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 후원이라는 영상을 아마 지금 광고 관련된, 뒷광고 관련된 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가 좀 취합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이거는 밴드에다 공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강원도 로고를 노출하다 보니까 저희 지원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뒷광고로 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 알기로는 이 뒷광고 관련돼서 저희가 법으로 개정됐고 여기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제가 월요일날 제가 밴드에다가 다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나중에 이후에 지금 제작되는 영상에는 그 부분을 노출해 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조이수님. 네, 최근에 새로 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로고 노출이다 보니까 뒷광고라는 개념보다는 간접 광고라는 개념으로 가는 부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저희가 그 매뉴얼이나 노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확인 후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저희 강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이메일 주소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삐삐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다른 곳에 문의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이해적 관계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밴드로 공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뒷광고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게 공공정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상품을 노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자세한 저희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입장도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강원도와 좀 얘기를 해보고요. 네. 그러면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공고 부분을 저희가 올렸을 때 저희가 이거 저희 그 유튜버 관련된 시상식을 진행하겠다고 한번 저희가 공고할 때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공지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저희 유튜버들 대상으로만 저희가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방법은 11월 말쯤에 저희가 이 유튜버 시상식에 대한 공고를 할 거고요. 공고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바로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유튜브 영상 중에서 한 편을 심사작으로 응모작으로 선정하셔서 저희 쪽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정량적 평가, 여러분이 활동했던 내역들 그런 부분을 하는 정량적 평가와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고 하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최고 순위부터 악내 순위까지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순위에 맞는 상장 또는 상패, 그다음에 그 강원 상품, 그다음에 시상금, 강원 상품권을 저희가 드릴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DMZ 평화 지역 숙박권을 제가 부상으로 드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12월 초에 심사 후에 12월 중순에 저희가 시상식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부분에 따라서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이 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의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 정확히 결정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지사항도 정확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평가 점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공유를 드릴 거고요. 혹시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밴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도 좀 참고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번에 저희 컨셉회의에 3차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상식에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밴드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영상분 저희가 신청이 9월 10일까지니까요. 꼭 그 부분 저희 신청은 저희가 투어 gwba.gmail.com으로 꼭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컨셉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